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교육에 관한 책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알렉스 비어드가 지은 책이고 신도홍숙님께서 옮긴 그런 책이 되겠고, 부제는 전 세계 학습 혁명 현장을 찾아 나선 글로벌 탐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전 세계 새로운 교육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을 찾아서 그 학교들의 교육 방식, 철학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피사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은 과연 행복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도 그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교육 방식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런 학교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개인차와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같은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일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교육을 동일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매겨서 줄을 세웁니다.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성적이 이게 뭐야? 부모님의 폭풍 장소리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도 속상하겠지만 정작 가장 불행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성적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저 학생이 지금 배움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따름입니다. IQ 테스트로 알려진 지능지수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점의 상태를 다른 수준의 다른 나이에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이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일 뿐 절대값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값입니다. 그러니 사실 점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 점수가 모든 것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학교 교육으로는 모자라서 매년 200억 달러를 사교육비 교육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요즘은 좋은 대학보다도 인서울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요?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맞는지 틀렸는지를 가려내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세계는 그런 인재가 필요로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표준화된 제품 같은 일꾼 말입니다. 그런 일을 지난 70년간 잘 해왔기에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G12에 들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교육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자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교육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의 교육으로는 미래의 세계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가 매년 2년마다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서로 가르치는 정보는 이미 구시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했던 것처럼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새로운 회사에서는 돼지의 머리에 칩을 심어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무수히 생산되는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여 찾아내고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가 소개한 대부분의 학교도 그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사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이나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학교를 미래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교사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교육을 주도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런 교육을 저자는 미래의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가 미래의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새로운 학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의 학습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학습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영어교육대시에 있는 국제학교는 모두 이런 형태의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리더가 아닐까요? 미래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전혀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에 전적으로 아이들을 내맡기고 사교육비까지 써가면서 줄세기 경쟁에 아이를 내모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부모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한 교육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가 아는 현 시대의 그런 직업은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런 아직 도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있는 그런 직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행복하고 변화하는 미래에서 아이도 적응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챗 GPT를 능가하는 챗 GPT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라는 교육에 관한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